그 흐름에 맞는 투자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흐름에 맞는 투자. 그래서 장기 지속 가능한 투자가 저의 모토입니다. 특정 섹터, 특정 주식만 고집해서는 한 번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장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테마주나 소형주를 가지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전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시대의 주도주는 큰 섹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주식투자 101 채널을 기획한 이지호 PD입니다. 이번에 주식일타 김기훈 채널로 새로이 시작하면서 저희 김기훈 대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면을 보고 한번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이 너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고 서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 운용을 시작해서 지금 트라운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먼저 한번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던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시작하시게 된 배경과 외환위기 때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97년 외환위기 때 사실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본업보다 주식을 크게 하시던 학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항상 주식 얘기를 하면서 줄 배웠습니다. 그때 뭐 다 옛날에는 단말기 쓰는 법, 신문과 객장에서 주식을 보는 거를 배웠습니다. 시작은 참 좋지 않을 때였죠. 매일 주식이 떨어지는 건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꼭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구나도 배웠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엄청난 기회가 있구나. 주식이 대단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바로 99년 IT 버블이 연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제가 마음속에 탑픽이었던 회사 삼성전자였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98년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600원입니다. 그게 3만 원이. 그게 43만 원이 월드컵 직전에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마지막에 대학 가서 잠깐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걸 그때 처음부터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이 더욱 좋아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시대의 주도주 매매가 그때 제 머릿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미 성공하셨으면 주식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에 학교도 이제 입학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로 이제 취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경영학과를 선택을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 관련된 투자론 이런 수업 회계 많이 들으면서 좀 재밌게 다녔습니다. 이제 교양 과목 이런 건 되게 잘 못했고요. 전공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호암대학교를 다녔어요. 너무 기분 좋게 다니다가 학교 말미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여름에 골드만삭스 썸머 인턴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신기한 게 주식을 금융위기 때 배웠잖아요. 아시아 금융위기 IMF 때 배웠는데 회사를 들어가기 때쯤에는 또 글로벌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한국투자신탁운용에 겨우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여름에 이게 자리가 좀 정해져 있어서 겨우 들어갔지 친구들 중에 취업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지수가 900이었어요. 지금 2500인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모두가 안 좋게 얘기했고요. 여기서도 또 반토막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흉흉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게 안 좋게 보면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2009년 아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장으로 마감했어요. 이럴 때 또 기회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 커리어 또 시작할 때부터 다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것도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상품을 해보고 싶어서 K1 투자자문 당시에 자문형 랩시대였어요. 랩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 가서 배운 거는 시대의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의 투자 철학과 모토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시대의 주도주는 차화정이었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다르죠. 그때 시대의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책의 변화, 기술의 혁신, 그다음에 폭발적 수요 성장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미국, 중국 주도의 경제 부양 시대였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부흥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회사들이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초대형주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주가가 대형주임에도 20, 30% 오르는 게 아니라 막 5배, 1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K1 투자자문은 수익률을 거의 2년 반 동안 시장을 177%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처음 봤을 때 뭐 2천억 이런 회사였는데 들어가서 있는 동안 2조 원까지 2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같이 누리면서 이 시대의 주도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리고 이것을 이어가는 이 투자가 얼마나 큰 그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주도주의 역사처럼 제가 시대의 주도주라는 말을 쓰는 거는 시대에 따라 주도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화정도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그 뒤로. 그리고 막 크게 하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음 반등장 때 그래서 크게 올랐냐? 다음 반등장 때는 또 다른 주식이 그 시대의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지나간 주도주는 크게 반등하지도 못했어요. 시대의 주도주 투자가 어려운 점은 이것이 환호의 정점에서 꺾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했던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호의 정점에서 꺾였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작은 균열에서 시대의 주도주가 끝나고 또 어떤 작은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창대하게 커집니다. 이걸 알려면 어쩌다 한 번씩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진짜 열심히 꾸준히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토론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아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대의 주도주, 흐름에 맞는 투자라는 투자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섹터만 계속해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LK 투자자문의 다음에 창립 투자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LK 투자자문에서는 이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화장품과 바이오로 대응을 했습니다. 화장품과 바이오는 재밌어요.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뭐 태평양 시절부터 있던 우리나라의 올드한 산업인데 계속 그때 중국이라는 수요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바이오는 한국에 무슨 바이오야? 이러면서 바이오를 못하던 시대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의미 있는 레퍼런스에 수출을 하면서 바이오란 신산업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시대의 주도주는 우리가 잘하던 거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신산업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에 맞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LK 투자자문은 다행히도 그 화장품과 바이오라는 큰 흐름에 맞았고 그래서 당시 1년 수익률 48%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강한 은둔의 투자자문사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계속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프렌드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 가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금 운용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 연기금 매니저가 됐을 때는 그때는 다 이제 브렉시트가 또 터지고 그 다음 브렉시트 다음에 그러면 또 경기민감주 또 다시 됩니다. 그때 그 다음 경기민감주는 예전에 제가 봤던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산업은 OLED였습니다. OLED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제 막 중소형 OLED에서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OLED 중심으로 투자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연기금 수익률을 1년에 43% 정도 해서 그 동일 부문 1등을 했고요. 그래서 연기금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희 그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시대의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이 좀 올라 있더라도 맞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도주는 작은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을 먹겠다가 아니라 대형주가 큰 수요나 큰 기술 혁신 등에 기대어 엄청 크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저희가 가져가야 우리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시대의 변곡점에서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운용 경력에서 얻은 교훈이자 투자 철학입니다. 국내 하시다가 이제 해외로 그럼 또 이제 투자하시게 된 이야기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해외 롱숏 펀드를 거의 가장 일찍 우리나라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맨 처음에는 한일 롱숏, 그 다음에 한중일 롱숏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펀드를 했습니다. 그때 그게 한 2012년 말 정도의 얘기를 듣고 이제 13년 정도부터 운용을 했는데요. 그때가 용케 이제 아베노믹스였어요. 재밌죠? 이게 저는 시대의 핵심 흐름을 해야 된다. 이거를 또
글로벌에도 적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글로벌에서 제일 재밌는 변화는 정말 30년 동안 죽어있던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89년에 4만을 찍고 2012년 9월까지 8천까지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마이너스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뭐 세계의 화살 그러면 아베노미스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믿지 않고 일본인들도 믿지 않아서 일본인들도 당시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저도 이것도 큰 흐름이구나. 크게 변화하는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이 정도로 해주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싶어서 일본의 엔화 약세 관련 대형주들을 크게 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한일롱쇼 펀드가 당시에 좋지 않았던 펀드였는데 그걸 좀 살려내고 한중일 펀드를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시 LK투자자문으로 갔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을 다시 보게 되었던 거는 이 지금의 트라움 자산운용에 와서 이제 해외 펀드를 런칭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는 꼭 뭐 일본 이렇게 특정 짓지 말고 글로벌로 가자. 그래서 글로벌 펀드를 했고 글로벌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글로벌의 60%입니다. 미국에서 당시에는 또 뭐였을까? 또 봤는데 언택트라는 엄청난 흐름이 나타났죠. 언택트.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는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뭐랄까 여기서 이제 성장의 각을 높인 것 같아요. 테슬라. 그다음에 나스닥. 기본적인 성장주, 완도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역시 시대의 주도주를 글로벌 투자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이제 헤지펀드 이제 저희가 멀티 전략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1등을 하면서 뭐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채널 운영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좀 개편을 하면서 좀 주기적으로 강의 형태로 또는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뭐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관에 있었어도 이게 딱딱 맞추기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저희도 빠를 것 같지만 저도 정보의 맨 앞에 섰었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꼭 같이 적응해 가야 한다. 편견 없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틀렸지만 다시 적응해서 다시 살려내고 그래서 연말에는 그 해를 좋게 마무리하고 이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딱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아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예전에 한 번 좋았던 주식을 뭐 어떤 이유로 추천을 받아서 어디서 사요. 그랬다가 회사가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 버티라는 말만 듣고 계속 버티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나중에 가면 보기 싫다. 어플을 지워야겠다. 뭐 이렇게 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직접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추천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좋아진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올랐으니까 좀 뭐 몇 달 더 가다가 이게 꺾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몇 달 후에 이거 물어보면 이거 저는 이미 팔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고민이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도우려면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살 때 내가 팔 때 생각이 바뀌는 걸 다 알려드려야지 한번 딱 추천을 하고 뭐 추천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거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진심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 저의 생각의 흐름을 가능한 자주 매일매일 생각하고 토론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같이 얘기해보자. 이게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생각의 흐름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저도 찾고 보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저희의 제가 참고한 부분이 뭐 일타 강사님들의 수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일타라는 이런 이름도 쓰게 되었고요. 그분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업을 같이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그분들에게는 뭐 수능이라든가 그런 꼴이 있을 텐데 그런 꼴에 같이 갈 때까지 같이 하는 분들과 학생분들과 함께 끝까지 하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수업을 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매일매일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런
좀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현업에서 운용하면서 체득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면 정보 채널이 엄청 홍수예요. 뭐 리딩방 텔레 채널, 뭐 다른 여러 가지 메신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게 도움되는 경우는 저도 이렇게 봤어요.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심지어 아예 자기들이 미리 사기 위해서 사기를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채널들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빠르다, 그날 상한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빠를 수도 없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글로벌과 국내에서 오는 정보, 많은 다양한 정보, 다양한 채널에서 오는 정보를 다 조합해서, 그리고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의 큰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엮어서 정보의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많은 정보, 빠른 정보는 다른 채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의 이제 커리어를 보면 또 큰 흐름에 되게 중요한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투자 철학도 쌓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대표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너무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그 흐름에 맞는 투자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흐름에 맞는 투자, 그래서 장기 지속 가능한 투자가 저의 모토입니다. 특정 섹터, 특정 주식만 고집해서는 한 번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장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좋은 게 계속 바뀝니다. 미국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훨씬 심하죠. 근데 미국도 다우지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년 전을 보시면 30년 전 다우지수와 종목과 웨이트가 지금 전혀 다릅니다. 특정 주식을 고집하는 건 과거의 성공의 안주에서 미래를 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국내 시장 지수가 2007년에 2000대였을까 넘었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2500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지수는 거의 박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그 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국 시장이라고 해도 그 2007년부터 2024년, 5년이 될 때 17년 동안 거의 매해 시대에 맞는 주식이 있었고, 어떤 대형 업종이 100%씩 오르거나 어떤 대형 주식이 100에서 1년에 500, 1000%까지 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주도주가 없던 해가 없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정도로 항상 그 해의 주도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열심히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주도주가 끝나고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테마주나 소형주를 가지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전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거, 타겟 마켓이 크고 성공했을 때 매출액의 꼴이 엄청 크고 이런 대형주에서 대형주가 되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목표입니다. 시대의 주도주는 큰 섹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리뉴얼 하면서 좀 규칙을 세워봤잖아요.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한번 저희가 부탁드리는 걸 이야기해 주시죠.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닉네임을 정해주세요. 닉네임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채널이니까 위대한 투자가, 좋아하시는 투자가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정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어떤 재밌는 이름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달아주세요. 공부할 때 질문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오프라인 특별 수업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댓글이나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와 투자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투자 함께 공부해 보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